다양하고 다채로운 맛으로 우리의 입을 행복하게 하는 과일, 이 중에서도 최근 과일계의 판도를 뒤바꾼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샤인 머스켓입니다. 씨 없는 포도, 망고맛 포도로 유명하며 일반 포도보다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포도 특유의 신맛이 없고 평균 당도가 17에서 22브릭스로 높아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죠. 게다가 샤인 머스켓은 맛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포도 산업을 역전시켜준 효자 품종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한국에서 생산된 샤인 머스켓은 촘촘하게 달린 알이 크면서도 육질이 단단해서 유통 과정에서 손상될 일이 거의 없으며 저장 기간이 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덕분에 비싼 가격에도 매년 수출 기록을 경신하며 K 샤인 머스켓의 위상이 널리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를 두고 한국은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불평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샤인 머스켓은 일본이 원조인데 한국이 자신들의 것처럼 포장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에 발맞춰 최근 일본에서는 자국 식물 자원을 지키겠다며 법까지 개정하기에 이르렀죠. 일본은 종자의 해외 반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종묘법을 대폭 개정했고 과일과 채소의 재산권 보호 규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신들의 치명적인 실수로 샤인 머스켓에 대한 로열티를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은 한국의 샤인 머스켓 수출량이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그저 지켜보며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샤인 머스켓 원산지는 일본이 맞습니다. 지난 1988년 일본의 아키츠 과수연구소에서는 일본 품종인 아키즈 21호와 하쿠난을 인공교배해 개발했는데요. 하지만 품종 등록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품종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샤인 머스켓 나무는 어린 유목기 땐 잎이 오글오글해지는 모자이크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유목의 잎이 오글거리는 이 바이러스는 붉게 변하면서 잎이 말리는 현상으로 발전했고 점점 황화되면서 얼룩이 지는 등 잎말림 현상은 계속됐습니다. 포도는 아무리 좋은 특성을 지닌 품종이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생육이 억제되고 특성도 발현되지 못할 뿐더러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포도는 알의 크기와 송이가 작아지다가 결국 생산량이 급감하며 소멸되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육종은 1988년에 했지만 17년 동안 품종 등록을 하지 못한 것만 봐도 많은 고심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17년간 일본의 유명 육종가들은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품종 개발에 실패했다고 판단해 품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던 2005년 12월 초 한국에 이 품종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존 법에서는 정식으로 구입한 종묘라면 해외에 반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이 포도의 잎말림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요. 잎말림은 3년차 이상 성목이 되면서 점차 없어졌지만 산성비가 내리면 잎이 말라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과일이지만 처음부터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던 것은 아니었기에 많은 농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뜻 나서지는 못했는데요. 오랜 연구 끝에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이 증상은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기에 이릅니다. 언뜻 보기엔 바이러스로 오인할 수 있지만 다른 나무로 옮겨가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바이러스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포도 농가에서는 샤인 머스켓이 다른 품종보다 눈의 마디마디가 긴 특성상 열간거리를 좁게 심으면 잎수 확보가 적어져 포도 잎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일본이 열간거리를 2.5m로 하는 데 반해 3m 이상 제식거리를 넓히면 충분한 엽수가 확보되어 품종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산성비에 의한 피해였는데요. 이것조차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 농가에서는 하우스 시설 재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농업혁명이라고 불리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계절 온도, 병충해 등 외부 영향을 막아주며 미래 농업의 희망으로 불리는 최적의 관리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는 농업에서조차 빨리빨리가 몸에 밴 터라 비닐하우스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었고 이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착착 정리된 하우스에 더 빠른 속도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기존 품종보다 예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토질이나 생산 방법에 따라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품질을 생산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샤인머스켓의 가장 큰 특징은 아삭한 식감과 당도, 기존의 포도보다 월등한 알의 굵기인데 흙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거나 화학 비료를 쓰는 경우가 많아지면 결국 맛이 없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와 우리 농가들은 바이러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밤을 새며 고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이 너무 작아 상품성이 없거나 입마름 현상이 계속됐고 버려지는 포도가 더 많았습니다. 실패한 포도가 열리면 눈물을 참으며 모두 땅에 묻는 날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집념의 한국 농가들은 결국 문제가 된 품종을 개량했고 2013년 마침내 무병 원종을 생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은 그때까지도 샤인머스켓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해외 품종 출원은 엄두조차 못 내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한국이 샤인머스켓을 완성시킨 것이죠. 이런 노력 끝에 탄생한 한국의 샤인머스켓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대작이라고 호평을 받으며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한국에서 재배한 샤인머스켓을 따로 찾을 정도로 한국산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해외 수출액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이익을 만들고 있기에 일본은 마음이 쓰린 상황이죠. 지난 15일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샤인머스켓 수출액은 일본의 5배에 달하는 데다 중국 내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은 40배가 넘는 등 한국과 중국 모두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의 일본 재배 면적은 1200헥타르로 한국의 1800헥타르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포도 수출 수량이 역전된 것은 2019년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후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1에서 4월간 한국산 포도의 수출액은 약 8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핵심은 샤인머스켓 품종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일본의 샤인머스켓 수출은 1억 4,700만 엔에 불과했죠. 한국과는 7배나 차이가 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샤인머스켓 품종의 해외 반출 문제를 확인한 것은 품종 개발이 완료된 1988년부터 무려 28년이 지난 2016년이었지만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샤인머스켓 품종의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 종묘법을 개정해 지난 4월 시행했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조치였죠. 일본 측은 샤인머스켓을 개발한 뒤 한국에 따로 품종을 등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는 기회였고 한국에서 일본에 따로 로열티를 내지 않고 샤인머스켓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 협약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유효기간 내 품종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는다면 로열티를 주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샤인머스켓을 처음 심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2006년부터 6년 동안 샤인머스켓의 품종보호권을 주장하지 않았죠. 결국 한국은 2012년 샤인머스켓 품종보호권을 취득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샤인머스켓 로열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샤인머스켓에 관한 사실을 접한 후 매우 격앙되어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본인들도 알고 있어서인지 일본에 대한 대응을 지적하는 모습도 많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종자 전쟁이 매우 치열한데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바로 다른 국가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죠. 현재 일본의 상황은 바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더 품질 좋은 종자 등을 개발하고 권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